텅 빈 금은방 진열대 위로 형광 등 불빛만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주인은 연신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고 그 사이로 들려오는 한마디가 귀를 찌릅니다. 실물 은이요. 지금 물건이 없어요. 다음 주에도 장담 못합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은은 금의 그늘에 가려진 조용한 금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사고 금 통장을 만들고 금 상장 지스펄드에 돈을 넣었지 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가 바로 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은 가격은 140% 넘게 폭등했습니다. 온스당 29달러에서 출발해 연말에는 70달러를 돌파했고 2026년 1월에는 한때 11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상승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1980년 미국의 석유 재벌 헌트 형제가 전 세계 은 유통량의 절반을 쓸어 담으며 만들어낸 역대 최고가가 온스당 48달러 70센트였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그 격을 은이 마침내 부숴버린 겁니다. 그것도 투기가 아니라 실제 수요의 힘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조용하던 금속이 갑자기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세계은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은 시장은 6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공급 부족 규모만 6,700만 온스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은의 양에 비해 땅에서 캐내는 양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금은 주로 금광에서 캐내지만 은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체 은 생산량의 약 70%가 구리나 아연이나 납 같은 다른 금속을 캐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은값이 아무리 올라도 은만을 위해 새 광산을 여는 것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산 하나를 개발하려면 탐사부터 인허가 건설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삽을 뜬다 해도 2030년대 중반이 되어야 새로운 공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두 번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산업 수요의 폭발입니다. 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가운데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물질입니다.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금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은은 더 이상 반지나 목걸이에 쓰이는 장식용 금속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산업 소재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굴리기 위한 대한 전산시설입니다. 이 전산시설 하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은 소규모 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와 맞먹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서버의 핵심 접점 소재로 은이 대량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와 전산시설의 전력 밀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발열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재로 음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양광 분야는 더 놀랍습니다. 태양광 전지판 한 장을 만드는데 은이 들어갑니다.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는 핵심 전극 소재가 바로 은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태양광 분야의 은 수요는 약 1억 7천만 온스에서 1억 3천만 온스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 수요가 2억 온스 이상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태양광 설치량은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니 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에 전기 자동차까지 더해집니다. 전기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2배가 넘습니다. 배터리 접점과 전자제어 장치 곳곳에 을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전산시설과 태양광과 전기 자동차라는 세 개의 거대한 수요처가 동시에 은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한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공지능이 은을 삼키기 시작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은 가격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은 2026년 은 가격 평균을 온스당 81달러로 전망했습니다. 2025년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시티그룹은 더 공격적입니다. 단기 목표가를 기존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구매자들의 실물 수요와 투기적 관심이 은 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가장 파격적인 전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습니다. 이 은행의 분석가
마이클 위드모는 2026년 은 가격이 135달러에서 최대 309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온스당 300달러라니 지금 가격의 4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이지만 세계적 투자기관이 공식적으로 이런 숫자를 제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은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웅변합니다. 여기서 금과 은의 관계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금은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금 한 온스를 사려면 은이 몇 온스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을이 금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중반에 이 비율이 10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금 한 온스를 사려면 은 100온스가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 평균이 60대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은이 금에 비해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초 현재 금은 비율은 약 57대 1까지 내려왔고 한때 48대 1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을이 금보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금이 76% 오를 때 은은 170% 폭등했습니다. 같은 귀금속인데 은의 상승률이 금의 2배가 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은에 투자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을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은 금과 달리 변동성이 극도로 큰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말 하루 만에 은 가격이 30% 가까이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전날까지 온스당 110달러를 넘기며 축제 분위기였던 시장이 단 하루 만에 아비규환으로 변한 겁니다. 1980년 헌트 형제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4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불과 2달 만에 10달러대로 폭락했습니다. 이 급락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은의 역사는 화려한 상승과 잔혹한 추락이 번갈아 찾아오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은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 HSBC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과 은의 변동성이 주식시장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전자산이라 믿었는데 위험자산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산업용 수요가 위축될 수 있고 그때 은 가격은 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금보다 더 오르지만 약세장에서는 금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은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가지를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모든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어 조금씩 사모으라는 것입니다. 은 가격이 오늘 80달러든 내일 70달러든 모레 90달러든 꾸준히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은의 구조적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실물 은을 직접 사는 것입니다. 은괴나 은화를 한국금거래소나 시중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직접 쥘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보관도 직접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은 1kg의 현재 시세가 약 500만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소액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은 통장 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한은행의 실버리슈라는 상품이 대표적인데 0.0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서 소액으로도 은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수수료가 약 3.5% 수준이고 수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셋째는 상장지수 펄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주식처럼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고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국내 시장에도 은 관련 상장지수 폴드 상품이 여러 개 상장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초보 투자자라면 상장지수 펀드나 은 통장부터 시작하고 장기 보유 목적이 분명하다면 실물 은을 일부 병행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은 지금 3가지 거대한 힘에 의해 밀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구조적 공급 부족입니다. 광산에서 캐내는 은으로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양을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인공지능과 태양광과
전기자동차라는 미래 산업이 동시에 은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산업은 앞으로 10년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 확실합니다. 셋째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과 함께 은까지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에 전문가들은 을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JP모건이 81달러를 말하고 시티그룹이 150달러를 말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00달러를 말한다 해도 그것은 전망일 뿐 약속이 아닙니다. 1980년에도 모든 전문가들이 은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 말했지만 결과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폭락이었으니까요. 지금의 은 시장은 분명 거대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 앞에는 언제나 위험이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걸지 마십시오. 이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사지 말고 나누어 사십시오. 남들이 흥분할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차분하게 바라보십시오. 은이라는 금속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 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화폐였고 대항해 시대의 교역수단이었으며 사진 필름의 핵심 소재였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산업혈맥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은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때마다 그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시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